지하철 공기여과 장치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필터가 지금 먼지에 막혀 있는 상태고 이게 그 곰팡이가 나고 이 승객들이 이걸 지금 다 마시고 있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2021년에 제가 국감 당시에 지하철 공기여과 필터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필터 교체 주기도 좀 강화를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 기준을 좀 제정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 정말 개선됐을까? 필터가 설치된 지하철 역산의 공조기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필터마다 시커먼 먼지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망가진 필터를 아예 빼놓은 곳도 보입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먼지가 굉장히 풀 날려서 기침이 날 만큼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코레일 관리 지침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를 거르는 필터는 최소 석 달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어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 역사의 경우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외부 공기를 2차, 3차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를 걸러낸 뒤 마지막 미디움 필터에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냅니다. 필터가 이런 상태라면 역사안 공기가 깨끗할 리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지하철역 대부분은 필터를 물로 씻는 방식을 사용 중인데 곰팡이나 오염물질이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엔 동파 위험 때문에 세척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는 닫아놔요. 겨울철 4개월 동안 동파 때문에 쓰질 못해요. 코레일은 자회사의 위탁 관리를 맡긴 일부 지하 역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경희대 의대 연구팀이 지난 9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의 미세먼지를 분석했는데 바리움, 세슘 등의 유해 중금속 물질이 새롭게 검출됐습니다. 특히 바륨의 농도가 문제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주로 검출되는 철, 알루미늄 다음으로 많았는데 그 농도가 9,900 ppb에 달했습니다. 제철소 주변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바륨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심기능에 되게 많이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 바륨이 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높은 농도로 검출됐는지 분석이 진행 중인데 현재로선 지하철 브레이크가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들 때 바륨이 많이 사용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과정에서 좀 마모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유해 물질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현장에선 기본적인 환기 설비 개선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50개 지하 역사 가운데 환기 시스템 개량 공사가 이뤄진 곳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해도 16곳으로 전체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2019년부터 약 2,127억 원의 국비를 투입을 하였는데 설비 노후도와 역산의 오염도 등을 고려를 하여 노후 설비 중심으로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하철 하루 이용객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필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유해 물질 제거 대책이 시급합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좀 답답해요. 답답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저 먼지가 많이 들어올 건데 확실히 승강장이 더 공기가 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열차 안보다. 필터가 지금 먼지에 막혀 있는 상태고 이게 그 곰팡이가 나고 이 승객들이 이걸 지금 다 마시고 있어요.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 관리적 문제 때문에 개선될 부분이 많고 현재 보시다시피 방치된 상태가 많습니다. 바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왜 이 지하철 역사 먼지에서 이렇게 농도가 높게 검출이 됐을까? 너무 놀랐어요, 진짜.
먼지로 꽉 막힌 필터.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공기 여과 장치 안에 있는 필터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하철 공기여과 필터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규격에 맞는 제품이 없어서 2021년에 제가 국감 당시에 지하철 공기여과 필터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네, 보시는 대로 필터가 아니죠. 이게 완전히 먼지로 가득 차 있고 작년에도 살펴보면 여전히 상당한 문제가 남아 있고 2년 전부터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지하철 공기정화 시스템부터 알아보죠. 지하 역사는 자연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기구를 통해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데 이 외부 공기는 4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철망을 통해 담배꽁초, 폐비닐 같은 큰 이물질들을 걸러냅니다. 이후 두 번째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의 약 20% 정도가 제거됩니다. 이후 공기는 공조기로 유입돼 본격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됩니다. 부직포 필터를 통해 35% 이상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마지막 단계인 미디움 필터로 나머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대부분을 잡아냅니다. 4단계에서는 미디움 필터를 통해서 미세먼지는 약 한 90% 이상, 초미세먼지는 약 85% 이상을 제거하여 그 지하역사 승강장이나 대합실로 공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다는 필터는 공기여과의 핵심 단계인 세 번째와 네 번째 필터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취재진은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필터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로 물 세척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곰팡이가 나고 있고 이 공기를 여기 통과한 공기를 시민들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곰팡이도 왜냐면 이제 부직포도 오래되면 이제 냄새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고 마시면 바람이 안 통하니까 필터를 몇 개씩 빼버려요. 정화를 못한다고 봐야지. 세척 후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곰팡이까지 생긴다는 건데 특히 겨울철엔 동파 위험 때문에 아예 작동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필터는 이렇게 먼지가 쌓여 이제 물로 세척하는 방식인데 사실 물로 수압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잘 안 닦이거든요. 겨울철에 또 먼지가 많잖아요. 미세먼지 계속. 정화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닫아놔요. 현장 직원들이. 겨울철 4개월 동안은 동파 때문에 쓰질 못해요. 이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에는 지하역사 내 공기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하철 역사 공기 여과기 내부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지하철역 현장 취재를 요청했고 코레일은 직원 동행을 전제로 취재를 허가했습니다. 공조기 프리필터 및 미디움 필터 점검 및 보수, 외기 도입 후 필터 점검 및 보수, 다음으로는 자동 세정장치 점검 및 시연 순으로 서울의 한 지하철역 공조실로 향했습니다. 공조실에는 물탱크, 냉난방 시설 등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계 설비들이 모여 있는데 공기 여과 장치도 이 안에 있습니다. 코레일 관리 지침에 따라 주 1회 이상 필터 세척 작업을 하는데 주로 전동차 운행이 끝난 야간에 진행됩니다. 필터 상태는 어떨까? 노즐이 앞쪽만 있어가지고요. 예. 앞쪽은 깨끗하고 잔여물이 예. 뒤쪽에 남아있기 때문에요. 예. 저희들이 따로 이 뒤쪽은 다 따로 좀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따로 이제 세척을 한다든지. 아, 손으로? 네네. 아. 문제점을 인지하기 때문에요. 네.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동파될 수 있어 필터 세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선 30도 이상 니온수를 사용해 겨울에도 세척할 수 있게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미세먼지 대부분을 걸러내는 미디움 필터는 어떨까? 이 미디엄 필터가 공기 여과의 사실 가장 핵심적인 필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승강장으로 들어가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부분을 여기서 걸러내 준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한번 떼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교체 주기가 좀 이렇게 길었을 때요, 6개월 이상 그럴 때는 약간 터지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기별로 교체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미디움 필터도 매뉴얼에 따라 석 달에 한 번씩 교체해주며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째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지금 한 달 됐다는 거죠? 네. 취재진은 사전에 취재 협의가 되지 않은 다른 지하철역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또 다른 역사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기계실도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공조기 겉모습은 앞서 취재했던 다른 지하철역과 다를 게 없었지만 문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먼지가 가득한 필터. 공조기 내부에 꽉 찬 먼지 탓에 취재진은 기침을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앞서 취재한 다른 지하철역의 같은 필터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심지어 필터가 아예 빠져 있는 곳도 있는데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필터가 빠져 있으면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압에 그 풍압을 못 이겨서 망가진 부서지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압을 못 이겼다는 거는 저 필터에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는데 계속 압을 주니까 이제 터졌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긴 있는데 떡진 상태에 되기 때문에 바람은 통과해야 되는데 필터를 막고 있으니까 필터가 탈락이 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스스로 또 그 관리자들이 필터를 빼버리고 그래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그러다 되면은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화된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방치된 상태가 많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잡는 미디움 필터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먼지가 굉장히 풀 날려서 기침이 날 만큼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때 새 거도 보고 오고 교체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도 보고 왔는데 그때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거 언제 마지막으로 교체하셨어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하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분기에 한 번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라고 하던데. 예, 원래는 매뉴얼대로라면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는데 언제 교체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 1회 이상 해야 하는 필터 청소는 언제 했을까? 이게 청소 언제 하신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먼지가 이렇게 있어요? 일주일 전에 틀었다는 거잖아요. 청소하려고.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가동했다는 필터 세척기. 그런데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 안 나오는데요? 쫄쫄쫄 나오는데요? 코레일은 자회사의 위탁 관리를 맡긴 일부 역사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위탁을 맡기다 보니까 관리소장님들이 그 예산이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필터 관리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니는 역들이 어느 곳은 본사가 관리하고 어느 곳은 자회사가 관리하고 혹은 뭐 민간이 관리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맡기신 곳들의 관리 상태는 담보하실 수 없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주별 점검, 뭐 월 점검, 분기 점검 하고 있고요. 하고 있지만은
가끔씩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이 좋을 리 없을 겁니다. 필터를 통과한 오염된 공기가 그 지하공간 덕을 통해 가지고 그 천장에 보면 디퓨저라고 있거든요. 이쪽을 통해 가지고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지금 퍼져나가 가지고 승객들이 이걸 지금 다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필터를 쓰는 목적 자체가 공간의 공기질을 좋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먼지가 쌓여서 효율이 안 나면 뭐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공기질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겠고, 이 표면에 협착된 먼지, 미세먼지에서 미생물들이 번식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부착된 미세먼지를 제거를 해줘야죠. 물로 씻어내는 현재의 필터 관리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잡아내는 핵심 필터인 미디움 필터까지 물에 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터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미디움 필터는 건조한 상태로 유지돼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뭐 책받침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먼지 붙이는 거 해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원리인데 이제 습한 환경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전력으로 걸러지던 것들이 이제 좀 못 걸러지는 소재 특성상 이제 습을 먹으면 얘가 약해져서 이제 풍압을 이기지 못해서 뭐 얘가 뭐 터진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날 수 있는 거죠. 세척 후 고압 공기로 건조 작업을 한다지만 공조기 자체가 좁고 밀폐된 공간이라 완벽한 건조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본 건 완벽하게 건조가 된 다음에 돌린다고 아까 들었는데 100%는 미디움 필터 가장 고가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조기 환경은 건공기 상태로 도입됩니다. 필터링 한다는 것은 습공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성냉 필터에 미디움 필터가 망가지는 꼴이 되죠. 미디움 필터에 습기 있는 공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곰팡이 설계되고 금세 막히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이 같은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로 세정하는 방식 자체가 가장 쉽죠. 쉽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물로 세척하고 전체 시스템 자체가 물로 세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온 지가 한 15년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죠. 서울교통이나 인천이나 뭐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정부는 노후화된 환기 설비와 공기 여과 장치 등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해 왔지만 실행은 더딥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 250개 지하 역사 가운데 환기 시스템 개량 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현재 진행 중인 곳을 포함해도 16곳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0%에도 못 미칩니다. 1974년 운행을 시작한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이용객은 많은데 공조나 환기 설비는 가장 낙후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미디움 필터가 아예 없는 곳들도 허다합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대기질하고 연관이 없을 시절에 건설이 되다 보니까 전혀 필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요. 환기실을 일단은 좀 더 넓혀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 전체를 다 건드려야 좀 공사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선생님 다른 1호선 역에 이 환기실에 가보면 지금은 그냥 프리필터만 있는 옛날 공조기가 있는 거네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1호선의 공기 오염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올 1월에서 8월 사이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보면 서울 지하철 250개 지하 역사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역은 34곳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농도가 높은 상위 10곳 가운데 무려 7곳이 1호선이었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확실하게 유지되는 수준으로 개선을 하려면 1호선 제일 오래됐잖아요. 네. 개선을 하려면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 한 역사. 한 역사. 그래서 그 되게 큰 돈이잖아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드니까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다. 정부는 지하철역 내에 공기청정기를 늘리고 있지만 공기청정기 설치 후에 오히려 미세먼지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 등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각종 독성 물질도 문제입니다. 최근 경희대 의대 연구팀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 공기청정기에 포집된 미세먼지의 성분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그 공기청정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해 성분들이 발견됐습니다. 옛날에 많이 알려져 있던 비속, 카드뮴, 크롬, 당연히 철입자 그런데 지금 집중이 돼 있었고 지금 그 바륨이 없었어요. 바륨 농도가 이렇게 높게 나오리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바륨은 수은, 납,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 제철소에서 검출된 양보다 10배 이상 많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일반 가정에 이제 공기청정기에서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한 200 정도가 나오고 광양 제철소 주변 거기도 이제 896 정도고요. 지하철 역사 먼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9,900 ppb가 나온 게 된 거죠. 바륨이 섞인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인데 장기간 축적될 경우 심장 기능 저하 등 심순환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독성이 되게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이제 심기능에 되게 많이 안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고 혈액이 한번 쫙 빠져줬다가 쫙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빠져주지 못하면 심장이 비대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 공기질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현장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SRT 동탄역 지하 역사입니다. 동탄역은 2가지 방식의 공기여과 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물세척 방식의 부직포 필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압 공기를 쏴 먼지를 털어내는 금속 필터를 도입한 겁니다. 겨울에 물을 쓰게 되면 또 그 물을 온수로 데펴가지고 하게 됩니다. 에너지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공조기 내부 같은 경우는 그 세척하는 동안에 미디움 필터 쪽으로 튀게 돼가지고 그 필터가 이렇게 젖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메탈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압축 공기로 털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필터 자체가 이제 메탈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자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오염원을 제거하는 작업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 오염의 주범은 전동차가 다니는 터널입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는 전동차 운행이 끝난 새벽에 고압 살수차로 물을 뿌려 청소하고 있는데 최근 먼지를 직접 빨아들이는 터널 청소 전용 전동차가 개발됐습니다. 움직이는 청소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공기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죠. 한 달에 25일을 운행을 하고 하루에 3시간 운행했을 경우에 1.3kg 정도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흡입하는 미세먼지 양과 같더라고요.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선 이런 대책들이 꾸준히 연구되고 실제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약 2,127억 원의 국비를 투입을 하였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 철도공사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년 넘게 지하철 택배 일을 하고 있는 79살 김태진 씨.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며 물건을 배송합니다.
다음 배송 일정을 기다릴 때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지하철 역사 안에 머뭅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에서 자유로워졌지만 김 씨는 마스크를 거의 벗지 않습니다. 먼지도 일단 막아주잖아요. 일단 먼지를 막아주니까. 지하철역 밖으로 나올 때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봐요, 지하로 들어가면은 공기가 갇혀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공기질은 모든 사람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젊든 뭐 나이 먹든 그런데 그런 걸 차츰차츰 개선해서 그 공기질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하루 지하철 이용객은 5명 중 1명꼴입니다. 바쁜 출퇴근길, 가쁜 숨을 몰아쉬는 곳이 숨이 턱 막히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